켜졌습니다. 예, 아, 켜졌습니다. 네, 뭘 이렇게 하다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나가 버렸어요. 예, 다시 그냥, 떴습니다. 선생님 그냥 말씀 못 맨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방송 시작하는 이야기랑, 예, 네. 그런 거 조금 했습니다. 예. 참필규님은 한 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에요? 예, 요즘에 나가면 덥고 해가지고 별로 나가질 않았어요. 예. 저도 회복기여가지고 그냥 집에만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예. 집이 제일 몸이 좋더라고요, 요새는. 얼굴이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는 간신히 앉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예, 이제는 기침해도 겁이 안 나요. 며칠 전까지는 기침하는 게 제일 겁났어요. 기침하면 터진다고 그러죠, 거기가. 실제 터지지 않겠지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기분은 딱 그 기분이에요. 그냥 기침할 때마다 쫙쫙 벌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부둥켜 안고 막 기침하고. 제가 아는 분은 굉장히 인내심이 많고 평소 아주 건강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 뜨거운 그 땅바닥에서 지졌어요. 그거를. 네. 웬만한 거 다 그걸로 이기셨던 분인데 그게 이제 금요일 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토 일요일 날 그냥 참았어요, 집에서요. 아유. 근데 그게 복막염인지를 모르고 아이고. 그렇죠.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커지니까. 예. 참는 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예. 아프다고 참는 게 장사가 아니고 병원에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아주 한참 복막염이라는 게 온 몸에 터지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많이 했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그분. 예. 항생제도 많이 써야 되고 또 내부 세척 말고 전체 이렇게 식염수 세척도 하고 그리고 자르는 범위도 그것도 커지고 막 이러니까 일이 커지죠. 네. 이정재 대표님 한 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더위하고 그냥 더불어서 지냈습니다. 예. 낮에는 상당히 더웠죠. 특별한 사건은 없으셨고요? 예? 별 사건 없으셨어요? 네네. 좀 이제 통상 이제 하던 일하고 조금 이제 벗어날 때가 있긴 있는데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벗어난 게 어떤 거였을까요? 이제 재배하는 과정이 있어서 예.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게 관리가 그래서 더욱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신경 많이 쓰이셨겠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여기는 해만 지면 굉장히 시원해요. 예. 같은 건 없고. 다행입니다. 네네. 예. 낮에는 이제 34, 5도 되니까 여기도. 예. 그래갖고 열대야 모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에어컨 그런 것도 열대야 모드 해놓고 그러고 자야 된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예. 에어컨이 이렇게 써보면 그전에도 한 달 정도 그냥 쓰면은 거의 여름 가더라고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올해는 이제 좀 여름이 일찍 시작돼가지고 일수가 좀 늘어날지는 몰라도 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정도 쓰면은 근데 이제 전략들 하려고 에어컨 모셔놓고 안 쓰거든요. 그쵸. 애들한테도 온도 많이 낮추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면. 저는 다른 얘기지만 에어컨이 저도 산지가 오래됐어요. 예. 집에 산지가 하나 우리 저 집사람 생일 선물로 하나 이번에 준비를 해주려다 돈이 안 돼가지고 못 샀는데
꽤 오래됐어요. 2010년 이전에 산 거예요. 어이구. 예.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게 그걸 틀면은 그 화재가 날 위험이 있어가지고 예.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아이고. 아, 쓰질 않았어요. 아예 예.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걸 오늘 하도 더워서 틀었어요. 틀었더니 불이 날까봐 저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 그 안에서 그 온도가 올라가면 안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외기 쪽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외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실외기 쪽에서도 전기계통 부분에만 직접 닿지 않게 그렇게 물을 좀 뿌려주잖아요. 예, 가동 전이라든가 아니면 한참 가동할 때, 그럴 때 물을 좀 뿌려주면, 그러면 그 온도가 빨리 안 올라가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실외기에 물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거기는 원래 그 냉각하고 열 발산하고 이런 걸 하는 부분이라 응결이나 이런 게 자주 일어나는 거라 원래 습기에 강해요. 그 부분은. 그 대신 이제 그 중에서도 옆에서 이걸 돌리기 위한 전기계통 부분에만 물이 안 가면 되니까 전기계통 말고 핀들이 있잖아요. 얇은 판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네. 네, 면도날처럼 이렇게 얇은 날이 쫙 붙어 있는 자리. 거기는 그 습기에 강한 자리니까. 그리고 열이 나면 주로 그쪽에서 열이 먼저 나거든요. 그쪽이나 모터 쪽에. 예, 그래서, 모터 쪽은 좀 그러고, 냉각 핀 있는 자리는, 햇빛이 직접 안 닿게. 보통 그렇게들 네. 잘 해놓으시긴 하시는데, 햇빛 안 닿게 가려도 주고, 그 다음에 물도 한 번씩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 효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네, 예, 네. 예, 좋죠. 나 그런데 뭐 전혀 제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집이 저는 12층이라 웬만하면 시원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워진 다음에 갑자기 틀잖아요. 더워진 다음에 갑자기 틀면 모터의 연속 가동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때 과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조금 덥다 싶을 때 일찍 켜고 그 대신 상한 온도 있지 않습니까? 온도. 온도를 높게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조금 돌아가다가 멈췄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과열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하시는 스타일이 뭐냐면 신호등을 안 틀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우면 확 트시잖아요. 그때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과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살살 달래가면서 쓴다고. 그렇게 써야죠. 네. 예.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두껍게 하지 말고 천천히. 예,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핀 있는 데는 물로도 좀 식혀주고, 그 다음에 온도도 너무 낮게 설정 안 하고, 높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자꾸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온도도 좀 높게 설정하고, 그러면 사실 저희 30도 설정해놔도 지내는데 별 문제 없더라고요. 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상황 다르겠죠. 그래도 저희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진님이 질문을 먼저 올려놓으셨었는데 안 들어오고 계시니까 이상무 선생님이 그래도 또 올려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무 선생님 설명을 조금 듣고 그리고 이야기 좀 먼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페이스북에 토론에다가 우리 그룹 화면 공유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내가 지금 또 이걸 공유하는 게 컴퓨터인가요? 저 노트북이에요. 네. 예. 하단에 보면 손바닥 모양 오른쪽에 사각형이 있지요. 손바닥 손들기 말고 옆에 사각형이요.
예. 위로 화살표 있는 사각형. 네네네. 발표 시작하는데. 오른쪽에. 예, 그거 눌러서 발표 시작하시면 돼요. 아, 예, 예. 제가 그러면 간단히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 전체 화면을 누르면 되나 보죠? 예, 그거 누르시고 화면을 한번 먼저 클릭을 해준 다음에 공유를 누르셔야 돼요. 네. 화면을 먼저 누른 다음에. 그러니까 작은 미리 보기 화면을 눌러야 예, 공유 버튼이 살아나니까. 예, 그걸 한번 누른 다음에 공유. 지금 되나요? 예, 맨 앞에 새 탭에 가서 페이스북 열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이 화면에서 바로 하시면 안 되고, 네네. 위에 탭 4개 열려, 예, 뭐 새 탭 여셔도 되고요. 네네. 페이스북에서, 우리, 여기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 여기서. 예, 검색 클릭하시고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 가시면 돼요. 네, 제가 여기다 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여기에서 폰홈 시트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전체 그룹 출석부에 들어가면 되겠네. 여기 페이스북 이벤트. 네, 여기. 올라가면 토론이 있습니다. 예, 올라가면. 맨 위에. 예. 예. 제가 오늘 질문 내용은 이제 지금, 크리에이터라는 온라인 책 쓰기가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책 쓰기, 글 쓰는 거하고 책 쓰는 거가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일인데, 처음에 이제 유영진 선생한테 SNS를 배우고, SNS 강사보다도 나는 글쓰기 강사가 더 적합하다 해가지고 글쓰기로 저는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냥 유영진 선생이 처음에 온라인 강의를 가르쳐 주시고, 전부 온라인 SNS 강사 되는 것보다 나는 이게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쭉 그동안에 책 쓰고, 책 만들고,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아뜨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런 책 쓰기나 뭐 이런 데는 모든 많은 강의가 있으면 쫓아다니고 뭐 이쪽에 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저께 서대문 50% 센터가 있어요. 어저께죠. 거기서 이제 출판 기념회가 또 어저께 있었어요. 어저께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려다가 책을 다 만들어서 어저께 책을 또 한 권을 또 했고, 또 저기 서울 임영만 씨인가 도심권에서 사진책 만들기 강의를 임영남 씨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워드 문서에다가 이제 사진을 넣고 이렇게 책을 만드는데, 그것도 촌스럽고, 왜냐면 내지 디자인이 워드 문서에다가 이게 집어넣는 게 사각형으로 이게 조그만 A4 용지라든가 A4라든가 신국판 이런 데다가 사진을 넣는다는 게 이거 어색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우리 손주들 생일 기념이라든가 결혼 기념회들 이럴 때 보면 찍스라든가 스냅스 이런 데서 사진책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난 생각하고 했는데, 워드 문서에서 이 글 쓰는 거는 되지만 사진 넣는 거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
북크리에이터라는 걸 저도 해보면서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한번 검증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고, 이건 조금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이거를 배우면은 자기들 여행기라든가 뭐 사진 뭐 이런 거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이건 뭘 했냐면은 지금 구글 그 디자인이라든가 그 구글에다가 뭐 구글 이미지라든가 픽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료 그 다운을 받는 데가 있는데 다 조건이 있고 단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를 자기 무료를 사용하되 자기 그 이미지를 넣어달라, 뭐 자기한테 메일을 보내달라는 등 하나같이 그냥 공짜로 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되면 문제가 되고, 실제 제가 아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두 가지를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북크리에이터 공부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참고로 알겠지만 요 북크리에이터라고 그 검색을 하면은 요게 북크리에이터가 크롬에서 우리가 그 하고 내면은 북크리에이터라고 입력을 하면 요렇게 거기 조건이 많이 있어요. 그 보니까 뭐 너가 학교 선생이냐 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또 좀 다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선생 자격증도 없는데 선생이라고 해도 맞는 건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이걸 해 보니까, 근데 요 관계는 유튜브에 새 열정 맨인가 그 부산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공부한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요 사람이 요거를 소개를 시켜주는데 다른 데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그분이 그도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열정맨인가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유튜브에서 이 양반이 이름이 그 열정 김선생 TV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쪽 분야에 상당하게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요거 강의를 쭉 여러 그게 있어서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보면 됐고, 요 가입하는 거는 그냥 이것저것 자꾸 눌러가지고 저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글 계정으로 일단은 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오면서 지금 요렇게 지금 나오면 요런 계정이 나오는데, 제가 실제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학교 선생용 학생들하고 선생들하고 이런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의도했던 거는 그 사진책, 찍스나 뭐 스냅스나 뭐 이런 사진책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우리 손주 이름이 나연이하고 선우인데 얘네들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내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선생님 샘플을 보세요. 그 워드 문서로 사진책을 만드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이게 이 디자인이 깨끗해요. 요건 이제 처음에 내가 이렇게 인사만 했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내지 디자인이 찍스나 스냅스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워드 문서에는 이렇게 나오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지 디자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진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멋있는 사진책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글도 넣을 수가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주로 사진책을 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 선생님들도 요거를 배워놓으면은 좋겠다. 또 저는 이걸 하면서, 이거를 지금 주로 이제 열정 김선생 TV에서는 이분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영어책을 만들어요. 영어책을 만들어가지고, 영어책에 여기에 발음이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요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기능이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그 기능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거 아니냐. 요거를 이렇게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면서 그 페이지도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조작하기가 아주 쉬워요. 아주 굉장히 시각적으로 조정하기도 쉽고 요건 모두 내가 20장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저장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몇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요 밑에 보면은 종이 PDF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밑에 요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페이지에 보면 요 점에 보면 이제 쓸데없는 거 여기서 삭제를 시키고 다 여기서 다 이게 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아주 조작하기가 편해요. 편하고 이거를 이제 PDF로 이제 이거를 다운을 받으려면은 여기서 이걸 누르고 여기 밑에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기능이 하도 좋아가지고 이거를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북크리에이터인데 우리 유영진 선생님이 이걸 한번 검증을 해가지고 이 사이트가 더 신뢰가 가는구나, 믿을 수가 있다, 괜찮다, 뭐 이런 거를 저도 한번 확인을 받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실제로 해봐야 될 일이겠지만 조작하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표지 만들기도 너무 쉽고 배경화면 만들기도 이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봤더랬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거 해보면은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손주들에게 이걸 좀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생일 선물로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거 용도 유튜브에서는 열정 김 선생이 학생과 선생들 간의 서로 반에서 공부 가르치는 그런 요령으로 이걸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 사진만 따가지고 사진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유영진 선생님이 보기에도 이걸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겠다.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제가 이거 오늘 온종일 지난번부터 한 2, 3일 동안 쭉 이걸 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지. 네, 감사합니다. 예. 공유 일단 풀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죠. 예. 네, 지금 다른 분 의견도 그렇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질문을 받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이제 나누고 가면은요, 책 만드는 도구 중에서 좀 제일 심플하기는 해요. 제일 심플하긴 하고, 근데, 선생님은 부담이 없으실 수 있는데, 이게 한글 메뉴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영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안에 보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어려운 이런 부분은 없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근데 그냥 영어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분은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다. 일본어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어 지원이 안 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실제 선생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요. 네. 내부에 분명히 가입할 때 학생으로 가입하는 모드하고 선생님이 가입하는 모드가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뉘어 있고 들어가면 또 이거 저거 이제 물어도 보고 그러니까 조금 긴장되실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사이트가 그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더 까다롭거든요. 예, 근데 네. 이 그 북크리에이터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맨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예, 구글 네네. 계정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냐 선생님이냐 물어도 보는데, 근데 뭐 검증 절차 없으니까 그냥 적절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정저기 하시면 안에 들어가서 기타나 뭐 이런 거 선택하시고 하시면 다 넘어가져요. 예, 선생님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뭐 학생으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유료, 무료 부분이 나뉘어 있는데요. 무료 사용자일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 아까 안에 들어가니까 그 네. 이상무 선생님 개인용으로 그 비공개, 개인용 라이브러리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네. 라이브러리가 하나, 두 번째 이렇게 보였잖아요. 네. 네. 무료에서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네. 라이브러리를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무료에서는. 네. 그리고 그 유료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라이브러리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약간 책들이 들어가는 폴더? 이런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에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료일 때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그 책이 권수가 40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라이브러리 하나당.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책을 만드시면 그러니까 40권 만들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얼른 생각하기엔 제약이 있으니까, 별로네. 나중에 막히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지만, 책 40권 만들기가, 예,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책이라 그래도 40권 만드는 게 쉽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써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면 말씀처럼 심플해요. 쓰시기 괜찮고, 그래서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도하실 때는 아까 또 이상우 선생님이 다 소개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그 채팅창에 올려놨어요. 그 열정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재생 목록 있잖아요. 북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 도구를, 그 서비스를, 웹 서비스예요. 이거는 웹 서비스. 웹 서비스 네. 설치를 하기는 해요.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뭐, 잠깐 웹앱으로 해가지고 설치하긴 하는데, 뭐 대단한 거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브라우저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 그, 줌 같은 거 설치할 때 잠깐 반짝하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해서 쓰시면 되는데, 예, 그런데, 뭐, 다른 거 이렇게 뭐 크게 신경 쓰이게 하거나 그러진 않고, 거기 들어가면 그 열정김 선생 안쪽에 이 북크리에이터 공부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거를 할 수 있는 재생 목록 자체가 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거는 그 재생 목록 주소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공부하시면 괜찮으실 거고, 또 이상우 선생님이 며칠 동안 만져보셨으니까,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여쭤봐 가면서 함께 해보시는 것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거기까지가, 일단 제 네. 의견입니다. 근데 제일 뒷장에 보면은 이제 이걸 제일 뒷장에 보면은 이 북크리에이터 그 상호가 들어있고 책에는 무슨 저작권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원들이 저도 그렇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상업 출판을 했다 이걸로 그럼 문제가 되겠죠 이게. 그것까지는, 요거는 상업 출판용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도구가. 그냥 자기 상업 출판용은 소장용으로 아닌데, 예, 그런 건 아니고, 그 대신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도구고, 또 만들 때 처음부터 물어보거든요. 얘는 이북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보통 세 가지 타입을 물어봐요. 가로, 세로 3대2 비율이, 아니, 2대3 비율 있잖아요. 가로 2, 세로 3. 그 비율로 하겠느냐, 아니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겠냐, 아니면 옆으로 조금 기다란 모양 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일반 글쓰기나 책 모드하고, 그 다음에 웹툰 모드처럼 해서, 아까 이상무 선생님이 하신 거는 그 웹툰 모드로 하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 예, 그래서 그거 골라갖고 그냥 배치만 하면 끝나니까,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손으로 그냥 그림도 그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것도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네. 다른 거보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연동해서 그쪽 파일을 불러와가고 꾸밀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갖고 만들어갖고 쓰시는 거 그걸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한번 해보셔서 좋겠고 그 대신 책을 꼭 만들어서 내가 그걸 이렇게 뭐 인쇄를 하거나 파일 형태로 줘야 되겠다 할 때는 빙의품으로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예. 네. 또 그 외에 그 별도로 이걸 만약에 그 상업 출판을 해야 된다든가 뭐 다른 거 할 때는 또 그것도 이상우 선생님이 오래 고민해 오신 게 있으니까 여쭤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아까 또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실제 우리 선생님들도 겪어보셨겠지만 무료 이미지라고 그래놓고 막상 들어보면은 단서 조항이 많이 있잖아요. 뭐를 이렇게 자기 상호를 넣으라는 등 뭐 어떻게 겁이 나요. 그 함부로 쓰기가. 그래서 이게 그냥 걱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채팅창에 무료 이미지 사이트 올리신 거 이게 괜찮은 건가 이게? 그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 워낙 많으니까 예, 그 중에서 거기 올라가 있는 거 5군데 픽사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거기 거 주로 네. 쓰시면 되고 어느 사이트나 들어가면 그 완전 무료도 있긴 있지만 그 무료나 또는 그 유료로 다운받아서 쓰는 거 조건들이 다 이렇게 구분이 다 돼 있어요. 그 조건 정도는 이제 맞춰서 쓰셔야 되고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무리 그 무료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상업 출판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다 쓰실 때는 가능하면 본인의 구글 포토에서 가져다 쓰시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사진이요. 그렇죠. 그게 책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만족이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제일 좋은 게 그래도 내 걸로 그 채워놓은 책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예, 그래서 네.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 만드실 때 책을 먼저 기획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 그 구글 포토를 여러 번 훑어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쫙 한번 보신다는 의미에서도 좋지만 사진들을 보면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갖고 뭐를 주로 많이 찍어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도 있거든요. 예, 네네. 그것만 해도 좋고 하나 더 나가서 그렇게 봤을 때 남들하고 달리 내가 이쪽에 대해서는 사진이 조금 특화되어 있네까지 발견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네. 너무 중요한 자료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남들하고 달리 나한테만 좀 많은 사진, 그걸 혹시 발견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만 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는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뜻밖의 아주 멋진 책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본인이 좀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책은 꼭 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바깥에 거 무료로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 하시면은 만들어 놓을 때는 멋있어 보여요. 만들어 갖고 당장은. 근데 시간 흐르고 보면요. 다 싫어져요. 그냥. 예. 폼도 안 나고, 예, 그 다음에 그냥 다 내 거 같지 않고 남의 거 가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생님들 걸로. 그리고 내 폰으로 찍은 거,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파워포인트 만들면 맨 첫 페이지를 어떻게 하는 분들도 계시냐면 강의하러 들어갈 때 강의 장소에 도착하잖아요. 강의 장소 도착하면 그 강의장 도착해서 바깥에서 한 장 찍은 거를 강의 시작 전에 자기 파워포인트 첫 페이지 이미지로 메인 페이지로 이렇게 집어넣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와 계신 분들도
어디인지 확 눈에 들어오니까 얼른 끌어들여지고 내 폰으로 찍은 거니까 문제 없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들이 전부 내가 돌아다닌 곳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찍은 사진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성재님 여기 지금 대장님 아니십니까? 장필규 사장님이신가? 장필규님이시죠? 예, 지금. 장필규 대장님이신데 예. 아까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소개시킨 그 크리에이터, 북크리에이터 이거는 작동하기가 쉬우니까 이거를 그 각자 여행기라든가 여기다 사진을 집어넣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면 어떻겠냐. 간단한 책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뭐 일기도 좋고 저는 이제 손주 거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서로 공부해보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의견은 어떤지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선생님. 그 그냥 여름철 휴가 가지도 못하니까 옛날에 휴가 갔던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탁 소개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이제 우선 장필규 우리 대장님이 그 의견이 있으신지. 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지금 그 사진 가지고 뭐 책 만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은 세대 떠나서 다들 아마 그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공통 분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행이 됐든 뭐 꽃이 됐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분야, 취미, 관심 있는 부분, 뭐 그 부분에 대한 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실습한 거를 한번 모아본다든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북크리에이터가 협업이 가능하나요? 하나의 책에다가 여러 명이 들어가서 이제 글과 사진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름 소셜 캠프 이렇게 주제를 해서 뭐 그렇게 하면 뭐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게 보니까 그 합본이 되니까요. 네. 아까 그 무료로 40권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기껏해 열 몇 분 되니까 서로 만들어가지고 합본을 해도 염습 삼아가지고 그렇게 그 캠핑 우리 여름 캠프 끝났을 적에 그걸 기념품으로 하면 어떠나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선생님. 네네. 마지막 날 같이 열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책 출판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저께 그 출판 기념회를 다녀왔는데 요즘은 그 줌으로 소회실을 만들어 가지고 5명이고 4명이 한 그룹이 돼 가지고 소그룹이 돼 가지고 거기 리더 한 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20명이면은 선생이 5명이 달라붙겠죠. 4명이 달라붙겠죠. 그렇게 약간 4명, 5명에 한 분씩 달라붙어가지고 소회실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만든 게 지금 제가 요거 보입니까 이게? 네. 예, 요게 지금 책이 어저께 나와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소회의실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구글 미트는 소회의실을 만들 수가 없죠. 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줌에서는 되네요. 됩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책 쓰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보통 글쓰기가 남한테 노출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4-5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각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주들 참여율이 높고, 다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책이 나왔어요. 어저께 책이 나왔는데 전부들 다들 반응이 무척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시간이 있으면 소회실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유영진 선생님한테도 한 말씀드립니다. 방금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예, 소그룹 채팅방은 저기 밑에서도 바로 만들고 저기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면, 예, 예. 네. 방 개수 바로 지정해가지고 하면 인원 짝 바로 쪼개고. 아, 이렇게 그래요? 되니까요. 아, 밑에서요? 그럼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있네. 예. 네. 그 하단에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그 자리에서 원래 하는 건데요. 예.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나중에, 예, 오늘 네, 지금 네. 질문 내용하고 다르니까 제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실 때, 예, 그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예. 우리 저 진재근 선생님도 좋아하십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서로 그 북크리에이터 우선 이건 뭐 누구나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일이니까 회원 가입하는 거가 우선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북크리에이터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데 더 좋은 게 있으면 물론 그걸로 하고 아니, 간단하게 하시기는 북크리에이터 좋아요. 예, 예. 그리고, 네. 말로는 제가 영문적이라고는 했는데, 예, 근데 뭐 거의 뭐 단어들이 예, 신경 쓰이는 수준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회원 가입하는데 하시면 돼요. 저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거의 단지 예, 예. 선생이냐 학생이냐 구분할 때 그냥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눌러도 왜냐면 나이들이 전부 다 60, 70이 넘으니까 학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어려움 없이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 하는 요령은 그렇게 그 북크리에이터를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 여기 하면서 서로 또 질문하고 처음에는 그래 소회실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그럴 필요는 없고 서로 화면 공유하면서 자기가 만든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기 이상무 선생님 질문하신 거는 대충 다 답이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예, 예. 아까 하나가 북크리에이터 이야기 하셨던 거고, 예. 그리고 무료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예. 구글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거 골라내는 방법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구글에서 보통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을 하시잖아요. 예. 네, 북크리에이터. 검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검색하면 여기 이미지 메뉴로 들어가게 되죠. 네. 네,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이미지가 이렇게 잔뜩 나오는데, 예, 그 중에서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도구라고 여기가 나오잖아요. 도구 메뉴. 네, 한 오른쪽에 도구 메뉴. 예, 거기를 보시고, 그러고 나서 아래를 이렇게 누르면요. 이 사용권 안에가 네. 전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상업 및 기타 라이선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네. 여기에서 요거는 조건들 지키면 그 조건 하에서 가져다 쓰는 것들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돈 내고 뭐 해가지고 가져다 쓰는 거. 그래서 보통 요쪽에 가까운 건데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가 CCL이라고 하는 거, 요건 나중에 한번 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서 요쪽 위주로 해서 가져다가 여기 보면 라이센스라고 붙어 있잖아요. 구석에가.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것들 가져다가 적절히 이렇게 조건 안에서 맞춰서 쓰시면 돼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조건 맞추는 건 예. 뭐를 그게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얘기인지. 아니,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무료, 그 출처를 밝히는 거 있잖아요. 네. 출처를 밝히고 쓴다든가, 그 다음에, 무료로 했으면 당신도 그거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도 무료로 하는 곳에만 쓰라든가, 뭐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CCL을 검색을 하시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 그래가지고, 예,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런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거는 공부 한번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CCL이요. CCL.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 선생님, 그 다음에 이경진 선생님이 올려놓은 거 있었죠? 예, 이경진 선생님 저기, 예, 올려놓으신 거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아, 네, 선생님. 제가 단축 주소를 비틀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비틀리가 통계가 잘 나와서 사용하긴 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또 강의를 해서 주문서 같은 경우 비틀리로 단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막 이렇게 보다가 우리 소셜 서포터즈 그룹의 단축 주소를 딱 보니까 그냥 v.korea 맞나요, 선생님? v.korea.kr하고 그냥 /2021 돼 있더라고요. j.mp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간단한 단축 주소구나 해서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단축 주소 그거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하다가 커버 사진 만드는 거 이제 바꾸는 거 하다가 유영진 쌤 그 PC로 들어갔는데 PC 이미지하고 폰에서 보는 이미지랑 커버 사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폰에서 커버 사진을 바꾸면 PC에서 바로 같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설정이 있는 건가 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룸수에 관한 건데 그냥 룸수가 선생님이 계속 룸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제가 선뜻 뭔지를 몰라서 안 들어가 보기도 하고 시간도 안 맞아서 못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그게 룸수가 어떤 건지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끝입니다. 예, 예. 일단 룸수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한번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메신저들 쓰시죠? 네. 그죠? 예, 그냥 화상 메신저예요. 화상으로 메신저, 그러면 화상 채팅 같은, 아니, 예, 화상으로. 좀 비슷해요. 예, 서로 들어온 사람들끼리 화상 채팅하는 거. 예, 화상 그래요? 채팅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 화상 채팅하고 아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다 말고 생방을 할 수가 있어요. 라이브 방송. 예. 그래서 안에서 참여는 1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참여하다 말고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갑자기 엉뚱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네. 채팅 프로그램들이 그런 기능들이 대부분 있긴 한데,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화면 공유 기능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화면 공유해 가면서 화상 얼굴도 내보내다가 하는 이거를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으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일종의 우리 약간 컨퍼런스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스텝이 올라가가지고 서로 발언자들이 안에서 이렇게 몇 명이서 이야기하는 걸 다수가 지켜보는 거 있죠. 이런 행사를 이걸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글 미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선생님? 자, 미트는 생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료 버전에서는 안 돼요. 그쵸? 네네네. 네, 녹화까지만 되고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별도 도구를 써줘야 돼요. 프리즘이라든가 아니면 OBS나 이런 걸 뒤에서 써줘야 라이브 방송이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인원수로 보면 미트가 훨씬 인원수도 많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좋은 면이 되게 많아요. 네네. 예, 인원수로 보면 근데 인원수만 10명이 넘지 않고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건 라이브 방송이 별도 세팅 없이 페이스북 라이브가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스트림 키를 어떻게 넣어야 된다든가 별도 도구를 뒤에서 실행을 해놔야 된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화상 채팅하다 말고 바로 방송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도 지금 11명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룸수를 못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11명이 아니고 10명이다. 그러면 한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미트를 하고 이성재님이 따로 OBS 가지고 방송하고 이런 절차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곧바로 그냥 하면서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라이브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니까. 저는 그래서 그럼 10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고, 그 페이스북 생방송은 이제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룸스를 예. 들어가면 그냥 다 생방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건 아니고, 그건 결정을 하는 거고, 10명의 인원 제한이 있는 거고. 그러면 예. 그걸 따로 만약에 이벤트를 만들 때 그냥 그걸 가지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10명 이하면은. 10명 안 넘겠다 싶으면 페이스북에서 이벤트 걸 때, 페이스북 이벤트에서 곧바로 룸수 선택할 수 있는 건 다들 아시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이벤트 만들 때 온라인 이벤트 선택하고 곧바로 룸수를 선택을 해버리면 그러면 10명 미만 모임 할 때는 최고의 솔루션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예. 그래서 이제 10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네네. 또는 라이브 방송을 할 필요가 없다든가, 요럴 때는 다른 거 선택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조건들이 딱 맞는 조건 하에서는 정말 괜찮아요. 룸스 쓰시는 게. 네. 그 라이브 방송을 막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진짜. 그거를. 별 기술 필요 없이. 그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를 들면 농산물이라면 각자의 자리에서 생방송을 열어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걸 막 이렇게 소개해도 그거 괜찮은 거네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도 실제 라이브 커머스가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서 사람들을 그 진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실제 생산자, 그 다음에 안에서 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한 자리에 자꾸 모아야 되잖아요. 네네네네네. 그거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지불을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로 걸고, 그리고, 안에서 룸수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뜻밖의 가벼운 솔루션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진행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생방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면. 그리고 인플루언서는 인플루언서대로 따로 한 명 들어오고 한두 명, 2명, 3명도 상관없고 사실 진행하는 사람이 10명 넘는 그런 프로그램은 그럴 필요는 드물거든요. 10명이면 아주 많은 인원이 하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쓰시면 응용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근데 단지 10명이어야 된다는 거. 그 대신 이벤트에서 룸수로 들어오는 분이 10명이라는 거지, 라이브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인원수 제한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로 이벤트를 사실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이 10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패널이 10명이지 전체 참여는 무제한이다. 이렇게 보면 행사를 굉장히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룸스만 가지고도. 활용 범위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스터디 이렇게 일요일날 하는 거 요거 말고 평일날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할 때는 대부분 그래서 전 룸스 쓰거든요. 자, 그럼 룸스는 하나 대답이 좀 됐을까요? 그러면 룸스 하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단축 주소 이야기 조금 드릴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단축 주소가 아닌데 단축 주소기는 또 해요. 왜냐하면 보통들 생각하시는 비틀리나 그 안에서 그거에서 파생된 j.mp 이거는 원래 단축 주소 맞잖아요. 선생님들 쓰시는 거. 그죠? 그건 맞는데 vkorea.kr은 그거는 독립 도메인이에요. 도메인이에요? 그냥 돈 내고 쓰는 돈 내고 쓰신 거였어요. 그쵸. 원래 제가 옛날부터 써오던 도메인이에요. 제 개인 도메인. vkorea.kr. 근데 이제 지금
협동조합, 그 네. 소셜앱 전문가 협동조합 그거 하는 거 때문에 그 첫 페이지를 그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조합 도메인으로 해서 쓰고 있었던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첫 페이지 들어오시면 소셜앱 전문가 협동조합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쓰기는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주신 김에 공부가 조금 되시도록 이야기를 드리면 저기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사이트 도구에 보통들 잘 모르시는 잘 모르시지만 아주 유용한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겉으로 안 드러나는. 그래요? 예, 그거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vkorea.kr/2021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편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편집을 들어가면 이제 상단 오른쪽에 두 번째 메뉴가 페이지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페이지라고. 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2021이라고 하는 거 옆에 점점점 들어가면 네. 그러면 속성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속성. 네. 네, 그러면 속성에 원래 이름이 주소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름이. 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2021이니까 vkorea.kr/2021이 된 거예요. 아. 원래는. 네네.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그 부분 여기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맞춤 경로 부분이 빠져 있으면 이름이 주소로 쓰이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객센터라고 지금 보이시죠? 네. 네. 이 아래가. 그러면 얘는 주소가 뭐가 되겠어요? vkorea.kr/고객센터가 돼야 되죠. 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면, 고급 설정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고객센터. 근데 밑에 고급이란 자리가 저는 여기 Z 하나 딱 넣어놨죠. 네. 이게 들어가면 위에 게 주소가 될까요? 아래 게 주소가 될까요? 그럼 밑에 게 주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래 게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의 주소는 vkorea.kr/z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새 창을 열고 여기에다가 예. 이 .kr/z 이렇게 됐어요? 아. Z 하니까 요게 나오죠. 이게 원래 그 고객센터 페이지거든요. 아. Z만 딱 네. 붙였더니 예, 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고객센터 아래 보면 이번에 제가 저기 이천에 양정여고 그쪽 RCY 학생들 대상으로 지역 안전지도 만들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를 원래대로 하자면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vkorea.kr/고객센터/ 지역 안전지도 만들기가 돼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맵을 요거에다도 또 제가 속성을 맵이라고 이렇게 그냥 써놨어요. 네네네. 여기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z/ 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지역 안전지도 만들기 페이지 주소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뭔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원래는 단축 주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도메인 하나를 짧고 간결한 걸 가고 있다면 보통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1, 2만 원이니까 그렇게 갖고 가고 있다면 그 하부에 필요로 하는 하부 도메인을 예, 그거를 저렇게 단축 주소처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저렇게 되면 제가 만드는 페이지들은 전부 어디에 다 묶여 있게 될까요? 그 사이트에 다 vkorea.kr이라는 그 도메인 아래 다 묶여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트러질 수 있는 수많은 주소가 모여서 하나의 사이트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굉장히 가치가 생겨나는 거죠. 그거 자체로. 그래서 1년에 그 가치가 1, 2만 원만 하겠어요? 그 많은 분들하고 제가 교육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페이지 만들고 그분들끼리 묶어드리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돈이 안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단축 주소 아닌 걸 물어보신 거지만 네, 네, 네. 설명은 정성껏. 아, 예. 이제 더 큰 걸 받았네요, 선생님. 그럼 중요한 그 거니까. 예. 유료 도메인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더 파생해서 더 만들 수 있겠다, 그죠? 사이트 도구를 가지고.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혹시 꼭, 선생님 거에다 만들 생각이 없으신 경우, 내 거에다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뭐 페이지를 디자인을 해갖고, 또는 뭐 그냥 이렇게 링크들 몇 개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만들고 vkorea.kr에다가 만들어 넣어가지고 주소를 보내드리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게는. 예, 그래도 뭐 아예 함께 운영하셔도 좋고요. 예. 어느 정도 취지를 이해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이시죠. 예. 네. 네, 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커버 사진. 커버 사진 그거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그래요? 이런 적은 있어요. 이런 적은 네. 폰에서 원래는 그 커버 사진 자리에 360 사진이잖아요. 360? 360 파노라마. 그럼 그게 파노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폰에서 올릴 때 그게 폰에서는 배경으로 쓰이는데 컴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컴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던 거라든가 아니면 그 중에 그 파노라마 중에 고정된 한 부분 가지고 이렇게 화면 구성된 걸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아마 네, 그런 적은 걸까요, 있는데, 선생님? 예, 그래서 양쪽이 차이 난 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양쪽이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원래 커버 사진을 바꾸면 어디서든 바꾸든 그게 바꿔지는 건데, 예, 네. 선생님 폰에서는 예전에 책 쓰셨던 거에서 이렇게 글이 쭉 나오고 책이 거기 딱 있었거든요. 네. 폰에서의 커버 사진은. 그런데 그 PC에서의 커버 사진은 선생님 강의하는 사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소개글이 이렇게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 거요? 네, 그거는 캐시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걸까요? 캐시요? 예, 캐시. 캐시는 뭐예요? 캐시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그 필요할 때 읽어드리는 속도를 빨리 하려고 미리 읽어서 내 기기에다 가져다 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신 걸로 갱신이 좀 더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게 나오는 거 그런 거를 그 최신 걸로 바꾸는 방법은 Shift F5번을 누른다든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F5번 옛날 게 보이는 그 화면에서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브라우저 상단에 있는 세로 고침 그 단추 있잖아요. 동그란 거. 동그란 화살표 그걸 누른다든가 그러면 캐시가 최신 데이터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 거는 지금 현재 책 내용이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 핸드폰, 제가 봤을 때 바뀌지 않았던 건가요, 그럼 선생님? 지금은 전부 책으로 보일 텐데. 그래요, 선생님? 제가 네. 지금은 책이 맞아요. 제가 그 강의하던 내용 올려놓은 거는 옛날이에요. 예, 그게 요 전이에요. 맞네요. 근데 왜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선생님 강의할 때 그거였지? 그게 캐시였다니까요, 캐시. 그게 바로 그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 홈페이지 봤던 자료가 남아있어가지고, 예, 갱신이 안 된 상태. 그게 이제 캐시가 남아있어가지고 최신으로 안 보인 거.
예, 그 상태. 네. 그래서 또 깜짝 놀라가지고, 예. 선생님만 다르게 바꿀 수 있나?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그런 모르는 거, 무슨 설정이 있나? 그런 거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거 감사합니다. 더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이.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종섭님. 잘 지내세요? 예. 안 그래도 아까 제 마이크가 안 돼서 중간에 이제 우리 이경진 대표님 아까 단축키 할 때 우리 도메인 주소를 넣지 않습니까? 매칭을 시키는데 네. 이게 네이버 검색 등록을 혹시 하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대표님? vkorea.kr. 네이버요? 네네. 네이버 검색 등록? 아마 돼 있지 않을까요? 한번 전 네이버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그래도 이제 네이버에 보통 이거 해갖고 예. 도메인 연결하면 예, 예. 제가 이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해갖고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검색 등록이 안 됐거든요. 예. 안 됐는데 그럼 대표님 건 혹시 검색 등록이 돼 있으신 상태인가요? 혹시나 제가 검색해도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안 해놨네요. 예, 예. 안 해서 안 나오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했어요. 저 원래 네이버랑 별로 안 친해요. 네이버 없어도 안 굶어 죽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별로 안 친하신데 다른 분들은 또 친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친하자고 분들을 하면 보통 스마트 플레이스나 이런 것부터 해드리고 다 해요. 그런 건 하는데 제 거는 안 해요. 이보칙과 우리 공유수 원장님 사이트가 거긴 돼 있을걸요? 아마 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거긴 돼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예. 오프라인 장소가 있는 곳이니까. 근데 V코리아 저는 오프라인 장소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전화라고 해봐야 제 핸드폰이고. 사이트가 구글 사이트가 예. 사이트 검색 등록돼 있던데 보니까요. 예. 그럴 거예요. 그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도 검색 등록하는 거랑 그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두 개가 사이트 등록하는 거. 예. 그게 아마 등록이 저도 이제 안 해봐서 예전에는 등록하니까 그게 안 됐었는데 매칭을 시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나 혹시나 대표님 아시고 계신가 해서 미보 거 등록은 예. 강진영님이 하셨을 거예요. 예. 등록이 하셔서 그냥 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진 않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것도 한번 V코리아로도 또 등록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닥. 근데 질문은 제가 궁금한 거 질문 답이 됐습니다. 네. 네, 아까 단축키 하는 거는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거 몰랐는데. 잘 쓰면 예. 꽤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찔끔했어요. 이경진님이 그거 물어보시길래.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해갖고 잘 쓰고 있긴 한데, 근데 왜 다른 분들한테 못하냐면, 다른 분들이 개인 도메인을 갖고 계시면서 구글 사이드 도구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강의마다 페이지를 매번 만드는 케이스예요. 근데 또 사이트를 그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이거 일반화해서 강의할 만한 건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경진이 왜 이거에 관심을 가지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깐 그랬어요. 예. 저도 구글 사이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쓸 때는 진짜 좋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한 다음에 강의 나가면 그 짧은 주소 하나를 그쪽 교육 들어오신 분들 스마트폰 첫 화면 있잖아요. 거기 전부 스마트폰 홈 화면에 추가를 다 해드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나도 이분들이 없애지만 않으셨으면 전화가 와갖고 선생님 그때 그거 어떻게 봐요? 뭐 이렇게 하면
폰 첫 화면에 우리 그때 같이 했던 거 그거 있지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눌렀는데 그 다음에 뭐 누르면 돼요? 이렇게 말 나오면 얼마나 이 과정이 단축이 되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지원해드리고 그래. 예. 이 교육 받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그게 도움이 많이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새로운 자료 있으면 복잡하게 안 하고 그 페이지에다 그냥 들어가서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거기다 추가를 그냥 해드려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뭐뭐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아니면 그때 그 강의한 거 영상 녹화돼 있나요? 그러면 유튜브 올린 다음에 그거 그대로 따다가 그 아까 그 구글 사이트 그 페이지에다 그냥 추가를 하면 그분들 폰 홈에는 이미 입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들어오신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단추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수업한 거 나오지요?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시는 분이 뭐 복잡하게 뭘 따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거 선생님 하는 거 따라 배워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번에 교육할 때 썼더니 네. 예전 같으면 스프레드시트 설명해드려야 되고 뭐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 버튼으로 들어오세요. 또 공유하는 지메일만 주시면 제가 여기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냥 시트 설명도 안 해도 되고 다른 거 설명 안 해도 되고 하니까 되게 간단하고 좋고 끝날 때까지 그거 하나만 하니까 다 계속 활용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게 폰 화면에 또 추가가 되니까 이분들이 별로 거리낌 없이 또 활용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강사 양성을 몇 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할 때 요 기법 알려드렸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교육 진행에도 좋고, 그 다음에 교육 AS 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화상 교육으로 넘어갈 때도 그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 주소가 구글 사이트 도구가 컴하고 폰 양쪽에서 동시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컴 보면서 폰으로 조작하고, 폰 보면서 컴으로 조작하고 이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실습 진행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아주 많이 돼요. 네.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필수적으로 쓰셨으면 약간 이런 욕심도 있어요. 네. 그 상호간에 강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강의 받으시는 분들 시간 절약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성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더워요. 네. 예. 네. 지금 제일 남쪽이 김종석님이신가요? 예, 여기도 덥습니다. 더운데, 예. 오늘 애들이 저는 옛날에 부모님께서 이제 전기하고 뭐 이제 에너지를 아껴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막 뭐 에어컨을 막 엄청 틀어갖고 잘 때도 막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자면서도 에어컨을 막 틀어. 옛날에 어른들 말씀을 잘 들을 걸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책상 아래 그 네모난 선풍기 있잖아요. 멍청이 선풍기. 예. 그거를 책상 아래다가 딱 설치를 해놨더니 너무 좋아요. 1단으로만 틀어놨는데도, 예. 그냥 선선해요. 바람이 이렇게 딱 각진 범위 안에서 딱 들어오니까, 예. 바람이 그냥 딱 바람 통로가 돼가지고, 예. 다들 또 뭔가 요령들 가지고 잘 버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름만 참으면 된다면서요? 자, 오늘 더 질문 없으세요? 이걸로 마칠까요? 참, 이러기도 힘들어요. 그죠? 폰에 제페토 설치하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폰에 제페토 설치하신 분. 한 분. 제페소?
에이, 너무들 하셨다, 진짜. 설치하신 분 많으면 오늘 좀 해드릴까 했더니, 그, TV나 이런 데서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뭐, 제대로 된 거라는 느낌까지는 저는 별로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장난 비슷하게 체험해 보시긴 괜찮을 것 같아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제페토 설치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제페토. 제페토요. 제페토. 네, 네. 한글로 제패소요?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문으로는 ZEPETO 쓰시면 돼요. 예. ZEPE TO. 예, 설치하시면 한 90몇 메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사이즈는. 지금 와이파이 다들 되실 테니까, 예. 금방 설치 되실 거예요. 제페토. 제페토. 예, 예. 설치하시고, 안에 들어가면 그냥 게임 비슷하게 그냥 캐릭터 있잖아요. 자기 캐릭터 설정하는 거. 예, 그것도 요리조리 만지작거리다 보면 은근히 비슷한 얼굴 만드실 수 있어요. 예. 아무도 예측 못하는 사이에 차놓네. 패스도 아니고 곧바로 실패. 그래야지. 중앙에 서 있다가 패스 뒤에 서 있다. 한참이 오고 패스비라도 저쪽도 골키퍼를 가만히 있고 패스비가 갔어. 선생님, 저기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나요?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되나요? 뭐, 거기서 아무 쪽이나 상관없는데요. 예. 하실 때는 나중에 페이스북 연동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페이스북 연동으로. 예. 페이스북 연동으로 해가지고, 여기 해놓으시면, 거의 똑같으신데요. 네. 그냥, 네. 안에서 만들다 보니까, 통통하고, 멜방하고, 뭐, 그 다음에, 와이셔츠에 까만 바지, 뭐, 까만 구두. 제가 좀, 특징이 완전 없잖아요. 쓰러집니다, 쌤. 완전 쓰러져. 왜요? 아니, 저렇게 흐느적흐느적 그러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서. 그쵸. 설마. 이건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러고 있는 얘가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쵸. 제가 일부러 이런 걸 시킨 게 아니에요. 아니, 제 백도에서. 왕년에 저러신 거네, 왕년에. 제 백도에서 의상을 네. 사고 이런 것도 유료가. 근데 맨 처음에 들어가면, 저기, 일정 포인트를 주긴 줘요. 그 준 걸로, 대략 이렇게 그냥 가볍게 꾸미시는 정도 하시면, 헐 벗고 다니시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여기 화폐 체계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주는 내부에서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도 하나의 화폐로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현금으로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요 안에서 뭐랄까, 자기 아이템 만들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구매해서 쓰고 하는 그런 경제 체계도 안에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쓰시는 것도 좋고, 처음에 초보 때는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기본 프로필 꾸미고 나면, 만들기에 가서, 적당한 거 선택해가지고, 남의 거 요렇게 보면서 포즈 맞춰가지고, 사진들도 좀 찍어 보시고, 월드도 여기저기 좀 들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한번 구경도 좀 하시고, 예, 그러시다 보면, 조금씩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그리고 캐릭터들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번에는 이 안에 월드 있잖아요.
예, 월드를 하나 만들어서 월드 안에서 만나는 것도 돼요. 왜냐하면 16명까지 기본 그 초급 때도 그냥 만들어갖고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정도는 요 안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는 이 안에서 공부 한번 해보는 것도 제 생각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그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가상 세계에서 저희가 노는 거죠. 예, 예. 근데, 겉에는 지금 게임 같잖아요. 겉에는 게임 같은데, 들어가면 우리 목소리로 채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성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뭔 수준이 되냐면, 우리 지금 줌이나 이 미트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저 안으로 옮긴 그런 정도, 그렇게 활동이 돼요.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각 대학교 있잖아요. 그 제가 보다 보니까 대학교도 메타버스 이런 걸로 졸업식을 이걸로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메타버스적으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네네. 가입하고 있는데요. 네. 그 휴대폰 번호로 시작하기, 이메일로 시작하기, 페이스북으로 시작하기. 페이스북으로 하세요. 페이스북으로 시작하기로 해야 되나요? 네네. 전화번호나 다른 걸로 하더라도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하고 이러면 계정이 2개가 됐다가도 나중에 그 연결하기 해가지고 SNS 연결하는 부분이 안에 있어요. 근데 연결할 때 페이스북 선택하면 2개로 돼 있던 계정이 하나로 그냥 합쳐져 버려요. 어차피. 그러니까 처음부터 페이스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에 이름 지으라고 할 때 막 이상한 별명, 예, 물론 안에 들어가면 실명 쓰는 사람 진짜 적어요. 그렇긴 하지만 가능하면 뭐랄까 패친사과 이경진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경진 의성사과 이경진 이런 식으로 지역, 아이템,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요 3가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 놓으시는 게 제가 보기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그냥 좀 뻘쭘하시더라도 예, 권해드린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근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회원 중에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긴 해요. 네. 현재는. 예. 네, 저희 애기들 어릴 때 그거 한참 하던데, 네, 그냥 애들 갖고 노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이거 좀 애들이 많이 쓰는 건 맞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진작 하자고 했겠죠. 예. 아, 알겠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초등학생, 우리 애기들이 저학년 때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다른 사람하고 계속 또 소통을 또 막 하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 보니까. 그래서, 좀, 제가 주의를 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 또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옆으로 이게 따로 흩어져서 놀면 제어가 안 되는데, SNS 연결, 그러니까 특히 페이스북 연결하고, 그 다음에 실명하고 이런 걸 통해 갖고 오프라인하고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적절히 그 제어가 되면 좋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메타버스 경험은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예. 이거 지금 김종선 선생님 올려준 거 유튜브 잠깐 들어갔더니 이런 식으로 학번 소개하고 막 그러네요. 그 친구들이 그 가상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몇 학번 누구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서 하네요. 우리도 다음번에 거기서 볼까요? 네. 못 알아봐. 캐릭터 막 서로 못 알아봐. 이름 안 적으면 누군지 몰라. 저는 멜빵 보고 전주를 알아주시면. 멜빵 보고 흐느적 오시면. 안에 들어가면 흐느적 되지는, 안에 보면 그 모션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양한 포즈라든가 가벼운 약간의 댄스 이런 것들을 그냥 선택 한 번으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보통은 들어가면 3인칭 시점으로 보통 움직이게 돼 있는데 나중에 그 설정 들어가셔서 1인칭 시점으로 바꿔보시면 움직이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초보자 때는. 예, 좀 잘하는 친구들은 3인칭 시점으로도 잘 갖고 놀던데, 예, 그런 거 조금. 자, 오늘은 그러면 뭐 다른 거 더 없으시면 장필규 선생님 뭐 더 하실 거 없으시면 마무리만 해주십시오. 예. 아니, 하실 거 다 하셨는데요. 지금 9시 반 됐는데요. 네네. 네네네. 저는 더 할 게 없어가지고. 예. 최근에 상당히 무더운 날씨인데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또 일요일 날 9회 사랑방 스타디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